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2021년 9월 2일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차트를 제가 늘 방송을 할 때 찍어서 보여드리는데요. 이 차트를 좀 그리는 방법, 그리고 왜 이렇게 그렸는지 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지금 이제 요즘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트코인이든 비트코인이든 뭐 교체 매매를 하던가 아니면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결국에 엑싯을 해야 되는데 익절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익절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들 고민이 많으실 거고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또 과열인지 아니면 환인지 아니면 공포 구간인지 이런 거를 좀 잘 판단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잖아요.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아니면 코리니 분들 다른 뭐 투자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아직 이제 이 시장이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미숙한 부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단하게 제가 차트를 어떤 식으로 좀 보는지 아주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지표들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아마 이번 영상이 조금 초보 투자자분들께 꽤나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가 이 차트를 그리는 기법을 뭐 레인지 트레이딩 이런 식으로 제가 제 저서 뭐 30살 비트코인을 퇴사합니다에는 그렇게 쓰긴 했는데 제가 그리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그 전에 이 기법은 비트코인 차트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자산, 뭐 부동산이든 아니면 주식이든 뭐 가상자산이든 다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말고 제가 삼성전자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최근에 제가 지난 영상을 제가 올렸던 지난 영상을 한번 돌아봤었는데 이 기법이 진짜 보면 볼수록 괜찮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지난 영상 그 영상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우선적으로 그게 바로 이 영상인데 제가 2010년도 10월 13일 날 올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1년 전이죠. 1년 전에 올렸는데 지금 보고 있는 이 영상에 보이는 이 차트가 삼성전자 차트예요. 삼성전자 차트고 지금 보면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이 차트랑 저 차트랑 비슷한데 요 그림을 1년 전에 제가 그린 거거든요. 1년 전에 그린 건데 1년 전에 그린 그림을 그냥 그대로 놔뒀어요. 저는 그냥 그대로 놔둔 건데 기가 막히게 이제 여기 저점 구간 저점대로 잘 맞고 고점 구간이 여기서 딱딱 맞아 떨어지고 이렇게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면서 1년이 지난 상태에서 봤는데도 정확도가 이 정도로 높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괜찮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그때 영상을 잠깐 보면은요 또 두 배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바닥을 찍었죠. 또 바닥을 찍었을 때 샀어요. 그러면 채널 중단에서 팔지 않고 그냥 쭉 기다렸다고 쳤을 때 채널 상단에서 팔면 158%, 그러니까 2.5배, 2배에서 3배 정도 되는 수익을 얻었습니다. 예,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채널을 이렇게 그려놓고 이거를 채널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채널을 그려놓고 채널 저점에서 잡았을 때 채널 저점에서 잡고 중간에서 팔았을 때 혹은 고점에서 팔았을 때의 수익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널이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때도 바닥에 샀습니다. 이때도 채널 중간에서만 팔았어도 50% 이상의 수익이죠.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샀을 때 초장기 투자를 했을 때 기대 수익이 어느 정도일까요? 이게 2010년 10월 13일 그러니까 1년 전에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매수를 했을 때 기대 수익이 어떻게 될까? 예,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때 매수를 했을 때 굉장히 가격 흐름이 좋았죠. 좋아서 채널 상단을 닿았습니다. 채널 상단을 닿았지만 이때부터 이때까지 거의 뭐 한 60% 저점 대비해서는 저점 대비 고점이 거의 2배 정도거든요. 딱 2배인데 이때 영상을 보면은 대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을 때 저점 대비 고점까지 갔을 때 3배, 2배에서 3배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2배에서 3배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거의 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정확히 맞는 거예요.
뭐 제가 뭐 맞았다고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정도로 이게 약간 유의미한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뭐 기가 막히잖아요. 1년 후를 차트 하나만 가지고도 예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는데 이 차트를 좀 그리는 방법을 좀 말씀드려 드릴게요. 일단 그 네이버에 트레이딩 뷰라고 치면 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거든요. 제가 쓰는 사이트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고 뭐 유료로 할 필요도 없고 전 무료로 하거든요. 그냥 이제 뭐 돈 낼 필요 없고 이제 이 화면을 여기다가 그냥 삼성전자를 검색하세요. 삼성전자를 검색하면은 005930이 이제 삼성전자 그 번호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고 이거를 킨 다음에 그 종목마다 분기점이 되는 시점이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 주식 같은 경우에는 2008년 때 그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후로부터의 어떤 성장 곡선이 달라졌는데 그때 10년을 기준으로 금융위기 이후에 10년을 기준으로 저점을 이었는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여기 패러렐 채널이라는 그 차트가 있어요. 이걸 누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쭉쭉 하면은 저점과 저점을 잇는 거예요. 저점과 저점을 잇는데 자 저점과 저점을 잇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자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저점이죠. 여기도 저점이죠. 여기도 저점, 여기도 저점, 여기도 저점, 여기도 저점, 여기도 저점인데 이 저점을 잇는 거예요. 이 저점을 잇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아, 그 전에 요 저점 중에서 얘네들은 다 저점을 잡았는데 중간에 이렇게 삐져나온 애들 있죠. 이 삐져나온 애들은 어떻게 그려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삐져나온 부분은 언더슈팅이 나온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언더슈팅이 나왔다는 거는 여기까지 원래 빠져서는 안 돼. 제 가치를 평가했을 때 여기까지 빠져서는 안 되는데 여기까지 과하게 빠졌다. 과하게 빠져서 언더슈팅이라고 하고 과하게 오른 구간은 언더슈팅이라고 하거든요. 위에 이제 오버슈팅에 관련돼서는 또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 그럼 저점과 저점을 이은 선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때 당시에 상황을 지금 다 얘기를 해보라고 하면은 말은 못하겠지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기에 이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바라보고 있는 주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때 당시에 삼성전자의 어떤 가치가 흔들렸고 악재가 터졌을 때 여기까지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라는 주식이 최악의 경우에 최악의 악재가 터지더라도 이 추세를 따라간다. 여기보다 더 빠지긴 힘들다라는 어떤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만약에 3번, 4번, 5번, 6번까지 진행이 안 되고 1, 2번만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 시장 상황에서 여기까지만 만약에 진행이 됐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저점이 두 번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차트의 어떤 그 뭐랄까 신빙성, 어떤 신뢰도가 높지는 않아요. 신뢰도가 높지는 않은데 자 이렇게 3번, 4번, 5번이나 반복된 차트라고 한다면은 이 어떤 추세, 이 저점 추세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이 2009년도, 2008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16년도까지의 차트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차트는 굉장히 그 신뢰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이제 그 다음 저점까지도 저점 추세에서 벗어나질 않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얘가 만약에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내려가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내려가더라도 요 저점 추세까지는 지켜주리라고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게 무조건 저점이냐? 그건 또 아니죠. 만약에 저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잡았는데 이 저점 추세를 깨버리는 진짜 미친 하락이 나와버렸다. 그럼 그거는 완전한 추세 이탈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완전히 이 삼성전자라는 주식의 가치가 굉장히 훼손되는 사건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엄청난 뭔가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어떤 10년 역사 속에서도 없었던 그런 정말 초악재, 이 성장하는 주식이 성장하지 않고 하락하는 어떤 기업으로 바뀌었다던가 뭐 그런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나 가능한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고점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이제 똑같은데 여기 1번 고점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5번이나 이렇게 반복되면은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차트가 되거든요. 그럼 여섯 번째도 똑같이 여섯 번째는 오버슈팅을 했죠. 또 이 구간을 이제 오버슈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 5번 7번이 나오네. 7번 8번 뭐 9번 이렇게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별로 공부도 안 해봤고 지식이 아예 없더라도 이 차트만 놓고 봤을 때 지금 삼성전자를 들어가겠느냐라고 하면은 막 그렇게 엄청나게 고매력인 구간은 또 아니라는 거죠. 왜냐 채널의 어떤 중간까지인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게 위아래로 다 똑같이 열려 있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사겠느냐라고 물어보면 별로 사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요런 구간이었다라고 하면은 사겠느냐? 사는 거죠. 근데 마침 요런 구간이 무슨 구간이었느냐?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저점을 찍었을 때의 구간이었다는 거죠. 자, 이제 이 레인지 트레이닝 기법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상당히 제가 차트를 볼 때도 이거를 초장기로 보면 볼수록 굉장히 신뢰도가 올라가고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지만 뭐 4시간 봉이라던가 뭐 주봉, 월봉, 일봉 모든 차트에 다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차트 우리가 이제 가상자산 투자를 또 성공해야 되니까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분기점 아까 삼성전자에서 우리가 분기점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분기점 지금 금융위기 때 한번 분기점이 있었고 또 팬데믹 이후에 또 분기점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분기점이 언제였냐 반감기 때마다 분기점이 있어 왔다는 거죠. 반감기 때마다 가격 흐름이 급격하게 달라졌는데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제가 영상에서도 얘기를 해요. 한번 보시면은 여기쯤인 것 같네요. 자, 이 청색이랑 분홍색도 다 저때 그린 거거든요. 1년 전에. 근데 1년 전에 제가 그림을 어떻게 그렸죠? 여기 초록 색깔 그리고 가상의 분홍 색깔 색을 그렸는데 이 분홍 색깔 색은 지금 요 그림처럼 약간 얘는 약간 가파르죠. 가파르고 얘는 좀 덜 가파르고 얘는 덜 가파른데 얘도 똑같이 그렸습니다. 왜냐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이렇게 저는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미래를 본 것도 아니고 아직 뭐 생기지도 않은 미래의 차트를 어떻게 이렇게 그렸을까요? 이거는 그냥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고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그린 거고, 그럼 결국에 이 초록 색깔 채널을 뚫으면서 이 가격 흐름을 뚫으면서 상승세가 나와 줄 것이다, 가파른 상승세가 나와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렇게 됐죠. 실제로 초록 색깔 이 라인을 고점을 뛰어넘어 주면서 가파른 상승이 나왔습니다. 거의 뭐 이 정도면은 진짜 마법 같은 수준인데 제가 이거 지나서 봐도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하기도 하고 이게 자 이렇게 되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도 저점에서 저점을 이었고 고점에서 고점을 이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또 다른 가격 패턴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또 다른 가격 패턴을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고 이 채널을 돌파한 이후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을 그어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저점과 저점을 잇는 선, 고점, 여긴 고점이 없지만 일단은 뭐 이렇게 그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가상의 어떤 선을 그었고 뭐 대강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뭐 점친 거죠. 완벽하게 이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앞으로의 비트코인 차트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또 가상의 또 초록색 선을 또 초록색 채널을 만들 수 있겠죠. 채널을 만들고 또 여기 보이지 않지만 또 분홍색 채널을 좀 더 이제 눕혀서 이렇게 채널을 그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둥근 원을 그리는 그런 가격 형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는 변동성이 거의 없는 어떤 한 가격대에서 수렴하는 그런 자산이 될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변동성이 있는 지금 21년도 9월 이 시점에서는 여전히 기회가 남아있고 기회가 많다. 100년에 한 번 오는 기회가 여전히 살아있다. 예,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수익이 나던 안 나던 일단 가상자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레인지 트레이딩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또 좋은 지표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고 마무리할 건데, 일단 제가 보는 또 지표 중에서 RSI 지표가 있어요. RSI 지표를 꼭 참고를 하시면 또 좋은데, 고점에 이렇게 RSI 지표라는 게 뭐 딱 얼마부터는 뭐 매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딱 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뭐 70, 80 이렇게 이상이 되면은 70 이상이 되면은 사실 뭐 거의 다 조정이 오거든요. 요 부분에서도 70 이상일 때 이제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고점 매도가 가능했죠. 또 이제 반대로 RSI가 굉장히 내려갔을 때 이제 막 20 가까이 뭐 20에서 10 이런 가까이 됐을 때는 또 이제 저점을 잡을 수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저점을 또 잡을 수 있었죠. 또 이제 20이라는 숫자는 지금까지 또 보기가 힘들죠. 이거는 지금 아마 보고 있는 게 주봉입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20까지 내려간 경우가 많지가 않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저점이었다라는 거고, 2015년도 이때쯤에 또 20이었던 걸 볼 수 있는데, 이럴 때 샀으면은 완전 초저점을 잡은 거죠. 그렇겠죠? 그리고 여기 몇이죠? 83, 주봉으로 83은 고점이었죠. 또 여기 86 고점. 이게 주봉이기 때문에 이때 고점에 팔고 2주 동안 하락을 한 거예요. 2주 동안 하락을 한 거고, 또 올라왔을 때 고점, 저점, 고점, 저점. 이게 반복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뭐 RSI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막상 실전에서 적용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단순하게 딱딱 적용되진 않아요. 그냥 이제 참고 지표로 나쁘지 않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RSI라는 지표를 키기만 하면은 나쁘지 않은 이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안 볼 이유는 없다는 거죠. 또 이제 저번에도 우리 최근 우리가 맛봤던 그 불장에서도 굉장히 RSI가 초과열 상태가 됐었다는 거죠. 초과열 상태가 돼서 조정이 왔다. 그리고 지금 다시 이제 과열로 조금씩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 중이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지선과 저항선, 제가 이제 지지선과 저항선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그어둔 곳이 주요 저항 구간이라고 제가 이제 해놓은 건데, 직전 고점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많이 터지기 때문에, 제가 원래 이제 RSI도 보고 거래량 여기 있네요. 거래량이 고점에 많이 터지거든요. 보시면은 여기도 고점, 이게 거래량인데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여기도 고점인데 또 거래량이 여기서 많이 터졌죠. 그리고 또 여기 고점인데 고점에서 또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결국에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곳은 물린 매물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본전 심리가 있어서 본인 가격이 왔을 때 팔고 가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이 저항 구간이 된다라는 거고, 또 이런 저점, 최근 저점이 그냥 저점이 아니라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저점이에요. 자, 1번, 2번, 3번, 4번, 또 5번, 4번, 5번, 6번, 7번. 주봉 안에서 7번이나 저항을 받아줬으니까 요 저항 구간은 지금 요 저항 구간 뭐 한 3만 달러 정도 되는 이 저항 구간은 깨기가 어려운 구간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비트코인이 여기 라인은 별로 깰 가능성이 낮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주봉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거를 뭐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4시간 봉 안에서도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보면은 뭐 이런 구간이 한 번, 두 번, 세 번. 근데 이건 4시간 봉으로 본 거기 때문에 신뢰도가 그만큼 낮은데, 굳이 이제 저항 구간을 찾아보자라고 하면은 이런 구간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항이 아니라 지지 구간을 찾아보자면은, 이런데 지지를 해주면은 좋다. 그리고 이제 저항선과 지지선은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그 저항을 받았던 부분을 뚫고 올라가 버리면 그 부분이 지지 구간이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지지해주던 구간이 뚫리게 되면은 또 다시 상승할 때는 저항 구간이 돼요. 그거는 이제 심리적으로 그렇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보면 좋은 거 이제 여기 그 공포지수 탐욕 구간, 지금은 탐욕 구간이라고 해요. 탐욕 구간. 지난달에는 중립 구간이었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매매를 해도 있잖아요. 비트코인을 가지고 손해를 본 사람은 역사적으로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비트코인이 공포 구간일 때 사서 지금 현재 초장기 투자를 했을 때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 지표도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 단순하고 심플한데도 신뢰도가 거의 뭐 이거는 뭐 앞으로의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99%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안 볼 이유가 없다. 시장에 이제 뭐 트레이딩 지표들이 사실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좀 이제 진짜 잘 맞는 지표만 좀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또 그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는 거고, 또 이제 비트코인 이 가상자산 시장을 투자하면서는 비트코인 가격이랑 이더리움 가격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제 단기 상방을 예상하고 있는데, 단기 상방으로 보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이 더 갈 거라고 전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더 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건데, 이더리움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줬죠. 어젯밤이었나요? 근데 긴 횡보를 해주다가 이 그 저항해주던 구간을 뚫고 올라가 버렸어요. 저항해주던 구간을 뚫고 올라갔을 경우에는 그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뭐 지붕이 열렸다, 뭐 천장이 뚫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더 올라갈 거라고 전 보여진다라는 거죠. 근데 전 고점을 만약에 뚫는 그런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이더리움이 더 많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거고, 그럼 이더리움이 감에 따라서 알트코인들의 어떤 전체적인 상승장,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결국 알트코인들 중에서 대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더리움 가격이 많이 올라가 주면 다른 알트코인들에도 자본이 많이 흘러간다라는 거죠. 비트코인이 시가총액이 가장 크고 비트코인에 많은 돈이 몰려 있지만 비트코인이 좀 지지부진하고 알트코인들이 잘 가는 그런 장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비트코인에 있던 돈들이 알트코인으로 흘러가는 그런 장세가 연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더리움과 마찬가지로 도미넌스 차트를 놓고 봤을 때도 하방 추세가 완전히 열린 상태고, 또 과거에 어떤 과거에 보여줬던 도미넌스 패턴과 상당히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미넌스 차트가 제 관점에서는 좀 더 빠질 것이다. 예, 그렇게 보고 있죠. 근데 물론 이제 제 생각대로 딱딱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 역시도 이제 많이 틀리니까 진짜 참고만 해야 된다. 참고만 해야 되고,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는 전저점이 이제 41, 40이었으니까 사실 40까지는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40까지는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보수적으로는 40부터는 분할 매도를 하는 게 사실 안정적이고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이번에 40보다 더 내려간다고 하면은 이제 알트코인들을 좀 많이 정리하고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으로 저는 좀 많이 교체 매매할 생각이거든요. 예, 그렇게 좀 또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을 판단하는 데 가장 좋은 요소는 인간지표를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카톡방에 저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카톡방의 분위기라던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 사회 분위기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지금 누가 봐도 다 흥분 상태다. 뭔가 그러니까 하락론자들은 늘 있긴 있거든요. 하락론자는 늘 있긴 있는데 거의 하락론자가 거의 보이지 않고, 부정론자들마저도 막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이상하게 고점이 되면은 굉장히 뭔가 고점 부근에 되면 이상하게 유명 인사들이 많이 나와요. 유명 인사들이 많이 나와서 자꾸 막 뭐 트위터에서 뭐 이상한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이건 제 기분 탓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그냥 귀납적으로 제가 느끼기엔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이슈가 정말 없던 이슈가 막 자꾸 생기고 호재들이 막 터지는데, 그럴 때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환희 구간일 때 못 팔고 나오는 이유가 그 환희에 부채질을 하는 호재들이 막 같이 덩달아 나와서 사람들이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호재까지 더 뜨니까 감당이 안 되는 환희에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겪어봐서 아시겠지만 그 환희라는 게 너무 무섭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저 역시도 이제 늘 이제 환희에 차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 스스로에게 말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이번 알트 시즌에 좀 많이 이제 익절하시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으로 또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제가 최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지금 현금 비중으로 가지고 있는 게 주식인데, 주식 비중도 제가 그래도 한 10%좀 넘게 있어요. 10% 정도 있어요. 10%. 저도 이제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 주식에 있는 돈 다 빼고 가상자산 투자하고 싶다. 근데 지금 이제 마켓 타이밍으로 봤을 때 2021년도 9월이 모든 돈을 다 가상자산에 묶어놓기에는 위험성이 크다는 거고, 이 말을 하고 있는 저조차도, 그러니까 상승을 외치는 저조차도 좀 보수적으로 시장에 대응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 좀 철저하게 하시면서 그 투자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